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진짜 이유. 정약용이 18년 유배에서 깨달은 관계의 비밀. 지금 확인하세요. 요즘 연락이 뜸해진 사람이 있나요?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관계가 있나요? 함께 있어도 어색하고, 대화가 끊기고,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는 변화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전하는 관계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화가 줄어드는 것은 작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사실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연락하던 사이였죠. 사소한 일상도 나누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답장이 늦어지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관계의 거리감은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같은 무게를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둘 다 침묵 속에서 그 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만나자는 말에 바로 시간을 냈지만 이제는 핑계를 찾게 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룹니다.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고 시간이 더디게 가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말입니다.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때가 있으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함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둘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만나려 하고, 더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서로를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따뜻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많은 이별을 경험한 분입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을 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18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가족과 헤어져야 했고 친구들과 멀어져야 했으며 제자들과도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지만 유배지로 떠나자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인심이 물과 같아서 때가 되면 제 갈 곳으로 흐른다. 억지로 붙잡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처럼 흐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피해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댐을 쌓아도 결국 물은 넘치거나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관계는 더 어색해지고 서로가 더 힘들어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멀어지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내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떠나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시간이 만든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관심사가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20대 때 친했던 친구와 40대가 되어서도 같은 관심사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학창시절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와 직장을 가진 후에도 같은 빈도로 만나기는 힘듭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경험한 것처럼 환경이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릅니다.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태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의 길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에도 계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관계에도 다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봄으로 시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작은 것도 재미있고 사소한 대화도 의미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며 기뻐합니다. 그 다음 여름이 옵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서로를 잘 알게 되고 편안해지고 가장 친밀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절은 변합니다. 가을이 옵니다.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게 되고 대화가 줄어들고 함께 있어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관계도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거리가 확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연락이 끊기고 만남이 없어지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두려워합니다.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휴식의 시기이자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관계는 겨울 이후 다시 봄이 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겨울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계절이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가정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은 커리어에 집중합니다. 한 사람은 안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은 모험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다르면 함께 걷기 어렵습니다. 억지로 같은 길을 걸으려 하면 둘 다 불편합니다. 한 사람은 속도를 늦춰야 하고 다른 사람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것을 자연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나무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지를 뻗고 강물도 지형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그 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친밀함에 집착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까웠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눴는데 하는 생각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진정한 지혜는 때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지금이 멀어질 때라면 그것을 담담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거리가 생긴다고 해서 함께했던 시간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그 시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필요했고 그 사람도 당신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성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온 것뿐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억지로 가까이 있으면 서로를 다치게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계속 입으면 몸이 불편하듯이 맞지 않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거리는 때로 약이 됩니다. 서로를 상처 주는 것을 막아주고 각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거리를 두고 나서야 상대방의 좋은 점이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단점만 보였는데 멀어지고 나니 그 사람의 가치가 다시 느껴지는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혼자가 될 것 같고 외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더 큰 외로움을 만듭니다. 함께 있어도 혼자인 느낌, 이야기에도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이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십 명이 어색한 관계보다 한두 명이 진실한 관계가 더 가치 있습니다.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자유를 주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으면 상대방도 불편합니다. 떠나고 싶지만 미안해서 못 떠나고 거리를 두고 싶지만 죄책감 때문에 못 둡니다. 당신이 먼저 놓아주면 상대방도 편안해집니다.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5가지 명확한 징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대화의 단절입니다. 예전에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고민을 털어놓고 기쁨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표면적인 대화만 합니다. 날씨 이야기, 일상적인 안부, 형식적인 인사만 오갑니다.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어색해지고 무거워지고 대화가 끊깁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만남의 회피입니다. 예전에는 만나자는 제안에 바로 시간을 냈습니다. 기다려지고 설레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을 피합니다.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룹니다.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려 하고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약속 전날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관심의 소멸입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했습니다.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고 필요한 것을 먼저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관심해집니다.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고 알아도 특별한 감정이 일지 않습니다. SNS를 봐도 반응하지 않고 연락이 와도 답장이 늦어집니다. 네 번째 징후는 비교의 시작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좋았고 단점도 귀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이 사람은 저럴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왜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실망과 아쉬움만 남습니다. 다섯 번째 징후는 만남 후의 피로감입니다. 예전에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되고 행복했고 다음 만남이 기다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만나고 나면 피곤합니다. 기운이 빠지고 허무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맞춰주느라, 불편함을 감추느라, 어색함을 메우느라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징후가 보인다면 관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를 보면서도 애써 외면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럴 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라고 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그냥 흐르게 두라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처럼 달콤하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술은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흥을 돋우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술의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취기가 지나면 두통이 오고 숙취에 시달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소인의 사귐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칭찬하고 아첨하고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익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필요 없으면 떠나갑니다. 어려울 때는 외면하고 힘들 때는 사라집니다. 반면 물은 맛이 없습니다. 달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물은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매일 마셔도 질리지 않고 언제나 필요하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군자의 사귐이 이와 같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때로는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진심이 담겨 있고 믿을 수 있고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거리와 상관없이 이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가깝고 자주 만나지 못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담백한 관계의 특징입니다. 관계가 담백해진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이에서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로, 자주 만나던 사이에서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사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약화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마음은 이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담백함을 오해합니다. 담백해지면 사이가 나빠진 거라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편안하기 때문에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의 친밀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변한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전처럼 가깝지 않더라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이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편지조차 자주 주고받지 못해도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거리나 시간에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담백하지만 깊었고 조용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독이 됩니다. 서로를 지치게 하고 관계를 나쁘게 만들고 결국 나쁜 기억만 남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거리가 진정한 사람을 가려낸다는 것입니다. 한양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친구라고 했고 충성을 맹세했고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배를 떠나자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분노했고 실망했고 인간에 대한 믿음을 잃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되셨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원래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겁니다. 이익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권력 때문에 친한 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배신이 아니라 본색을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시기에도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배지까지 찾아온 제자들, 편지를 보내준 친구들, 멀리서라도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리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줍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사람을 가려냅니다. 화려할 때의 친구와 초라할 때의 친구를 구별해줍니다. 멀어지는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원래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같은 길을 걸었을 뿐입니다. 인연이 아니라 연분이었습니다. 연분은 짧고 조건부이고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거리가 멀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생 한두 명만 만나도 다행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억지로 가까이 있지 마십시오.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과 가까이 있으면 그들도 피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배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도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것은 자기 보호였고 그것을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래된 관계가 정리되면 새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맞지 않는 사람과 헤어지면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별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셨고 더 훌륭한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만약 한양에 그대로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면 그런 엄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계의 거리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강물처럼 흐릅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관계의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고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과거의 친밀함을 그리워하거나 미래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단절됩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 거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릅니다. 항상 조절이 필요합니다.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상대방의 모든 시간을 원하지 말고 모든 관심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야 건강합니다. 반대로 너무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필요할 때 연락하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십시오. 완전한 독립은 고립이 됩니다.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여유,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관계의 한 형태입니다.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보호하고 서로에 대한 그리움을 만들고 다시 만날 때의 기쁨을 더 크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계는 물처럼 흐른다. 억지로 붙잡지 말라. 거리는 진정한 사람을 가려낸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백한 관계가 가장 오래 간다.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라. 때를 알아야 한다.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를 구분하라. 이 지혜를 실천하면 더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되 마음은 닿아 있기, 멀어지되 미워하지 않기, 놓아주되 축복하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의 지혜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 곁을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대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별은 내일의 더 아름다운 관계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지혜라도 더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관계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